그날 이후 저는 혼자서는 그 방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. 혼자서는 도저히 다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. 하지만 그 일기장에 적혀있던 문장들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. 결혼 후 나는 이 집에 갇혔다.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다. 아버님이 창문에 못을 박았다.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. 이게 정말 현실에 있었던 일이 맞을까? 하지만 그건 누군가의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이었던 것 같았습니다.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. 여보, 첫째 형수님 기억나?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. 결혼식에 갔던 기억은 있어. 근데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. 가족들도 그 얘긴 입도 뻥긋 안 했고 그냥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지. 저는 그 자리에서 일기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. 남편은 한 장 또 한 장 넘기며 말이 없어졌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. 한참을 가만히 있던 그가 입을 떼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.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. 그날 저녁 우리는 경찰서를 찾았고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 방 안엔 실제로 누군가가 살았던 흔적이 있었고 일기장에 적힌 내용도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실제 감금 정황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. 시아버지는 조사를 받으면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말 그대로 침묵만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 이웃 주민이 한마디를 보탰습니다. 예전에 그 집에 며느리 한 분 있었어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더라니까요. 그분이 밖에 나오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. 그 후 결정적인 자료가 발견됐습니다. 병원 진단서와 장기 입원 기록. 기록상으로 그녀는 정신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년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걸로 되어 있었지만 의료진 진술과 제출 서류가 맞지 않았습니다. 결국 그 모든 게 시아버지와 특정 인물의 공모로 조작된 진단이었던 겁니다. 그녀는 아팠던 게 아니라 도망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마음을 가족이 침묵으로 덮어버린 거죠. 시아버지는 강제감금과 허위진단 공모 혐의로 정식 입건됐고 그 방은 경찰의 증거보존 요청으로 봉인되었습니다. 방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. 그곳은 기억을 간직한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무덤이었습니다. 그 후로 저는 조용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.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걸 그냥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. 침묵을 신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녀는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. 다만 사라지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뿐입니다. 숨겼고 묻었고 지웠습니다. 하지만 진실은 결국 그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걸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녀는 잊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그저 말하지 않은 가족들을 지켜보며 가만히 있었던 이들이 조용히 없었던 사람으로 만든 거였습니다. 침묵은 죄가 됩니다. 죽은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살아있으면서도 잊히는 삶입니다.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라 지워졌던 존재였습니다. 3부에서 이어집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